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공생사회를 생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국내 영화 중에 유명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한 씬을 편집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끄고. 저는 먼저 하셨네요. 그죠? 아유, 저는 키신 다음에 이 단추를 TV 쪽으로 올리셔야죠. 그리고 4번.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죽음을 앞둔 아들이 혼자 남게 될 아버지에게 리모컨 사용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키신 다음에 TV로 올리시고 4번이요. 해보세요. 몇 번이나 설명을 들어도 아버지는 리모컨 작동법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은 없는 걸까요? 네, 이 제품은 VCR 프로그래머라는 이제 리모컨입니다. 기존 리모컨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정보들,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요 좁은 면적에 나타내려다 보니까 버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동 방법 순서가 이렇게 스텝 1에서 6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날짜를 설정하고 시간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양한 것들을 조건에 맞춰서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간편한 그 사용 방법이 친절하게 제시된 리모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그렇죠.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바로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것을 간단하고 편리한 것으로 바꾸는 디자인 개념입니다. 어떤 스위치를 입력했을 경우 극 중에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 리모컨을 조작하는데 자꾸 실수하니까 곤욕을 치르죠.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노인이 조작을 잘못하는 게 잘못한 행동인지 또는 디자인을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처지가 다양하고 또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일부인데요. 또 시각장애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점자가 나타나죠? 예, 손가락 끝으로 점자라는 문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만약에 성경책을 점자책으로 옮기면 무려 30권의 분량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점자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점자는 점 6개로 이루어져 있죠. 더군다나 한글의 경우는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손끝으로 자꾸 만져야 되기 때문에 종이 재질의 특수성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분량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률로 인해서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2%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 문맹은 무려 6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저 같은 디자이너나 또 설계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손잡이라든지 또는 안내판 이런 곳에 점자를 부착해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읽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선천적 시각장애보다 사실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점자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고요. 또 부착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 많은 부분이 사실은 틀려 있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대상자한테 검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은 정보의 87% 정도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여기 RGB 컬러가 있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이 있는데 제 윗줄 보시겠습니다. 이 윗줄은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가 파랗게 녹색, 빨간색을 보는 일반적인 색채입니다.
바로 그 밑에 색을 보면은 정록색각장애라고 해서요. 이른바 생맹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생맹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면은 말 그대로 적색과 녹색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삼각형, 역삼각형 표시한 부분입니다.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이고 있죠. 네.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유전자의 문제고 대개는 남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시각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디자이너들은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많은 노선들을 차별화하려니까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빨간색 계통, 초록색 계통 보십시오. 쭉 연장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색이 혼재돼서 어떤 노선이 내가 찾는 노선인지를 혼동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아름다운 색깔인 빨간과 녹색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사용하게 될 경우 또 중요한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이 색깔을 사용할 때는 유념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이를 들에 따라 나타나는 청각의 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령자분께서 뭔가 듣기 불편한 듯한 표정을 이렇게 듣고 있는 자세에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먼저 1000Hz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시죠? 4000Hz입니다. 듣기 괴로우신 것 같으네요. 지금 보시면은 20대, 40대, 60대, 80대 그래프선이 있죠. 20대, 40대의 경우는 고주파형으로 올라가도 거의 소리를 감지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새로운 사실인데요. 60대와 80대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경우를 들어볼까요? 4800Hz라고 나타나 있죠. 조리가 끝나면 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댁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저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설계해서 그 소리를 집어넣었던 것이죠. 이걸 안 이상은 앞으로 저 음역대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사용자층을 호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각 색채에서 그랬지만은 소리의 경우에도 저렇게 교통과 관련된 신호라든지 안내라든지 또는 재해시, 대피할 경우 그럴 경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소리를 못 듣게 되면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해 약자를 배려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런 점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용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제품을 대할 때 가능하면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편리성을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화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벨이 울립니다. 신호가 지금 감청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따르릉 따르릉 귀를 통해서 듣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든지요. 또는 굉장히 소음이 많고 시끄러운 환경에 놓여져 있을 경우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은 시각, 반짝반짝 시각을 통해서 소리를 못 듣더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경우는 따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에 따른 지각 수단을 이런 지각 정보를 복수의 수단을 사용해서 제품 설계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기관인 진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내가 자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는 같은 방에 자고 있는데 내 전화벨에서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동 설정해 놓죠. 아이디어로서는 후각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벨을 대신해서 후각이 된 사례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촉각을 이용해서 전화 버튼에 이렇게 점자를 놔서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엇인가? 사진에 보시는 흑백 사진에 보시는 로널드 메이스 씨라는 분이 1941년도생인데요. 이미 고인이 되셨죠. 이분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건축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한때 유년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게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데 휠체어를 타시니까 더욱 자기의 불편을 느껴서 극복하고자
더 이렇게 활발히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베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정의하시기를 모든 연령과 능력의 사람들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사용이 편리한 제품이나 환경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념하실 것은 한 가지 디자인이 정말 다양한 개성과 처지의 사람들한테 모두 평등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 디자인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퍼펙트한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부분은 가능한 한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이 사용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림으로 예를 보시겠습니다. 개념상 여기 큐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큐빅이랑 왕국을 볼 때는 육면체 색깔이 다르죠. 그걸 맞추는 재미에서 하는데 아무 색깔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표면에 점자가 새겨져 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큐빅 왕국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컬러를 매핑하게 되면은 눈이 보이는 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함께 공유 가능한 왕국가 되는 것이죠. 그 옆에 변자 시트를 보세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성인용 변자 시트에 노란색으로 된 어린이용 변자 시트를 가운데 끼워놨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궁뎅이가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밌는 아이디어긴 하지만 물론 아이가 앉으면 또 발 높이가 안 닿기 때문에 발판이 준비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주창자라고 하는 로널드 메이스 씨가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7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 다양한 제품에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길게 소개 안 드리고요. 인터넷이나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보겠습니다. 제공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라고 했는데요. 리모컨 포장입니다. 가위로 막 잘랐어요. 사용 설명서 꺼내니까 보증서랑 같이 저렇게 마구 잘려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죠? 가위가 필요해서 가위를 샀는데 가위로 잘라 쓰랍니다. 저런 경우 디자이너가 굉장히 머리가 나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나쁜 디자인이죠. 적어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사용자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든지 정말 객관적 입장에서 사용해보면 저런 어리석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죠. 모양만 이쁘면 뭐합니까? 다음 예를 보시죠.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받았어요. 옆에 볼펜이 있더라고요. 볼펜 집었습니다. 쓰는 게 여기 타블렛 쓰는 것보다 썼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저런 게. 저런 거 앞으로 가서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모 식당에 갔다가 사인해 주세요 하는데요. 저렇게 타블렛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무선 구역이 안 따라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얼떨결에 그게 펜적으로 잡아 뽑으려고 그랬다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설 제공업자가 실수를 유발하도록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예를 보실까요? 여기 멋있는 마우스가 검정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마우스가 필요해서 마트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내용물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탐색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기 중에. 정말 이 속 안에 내용물이 이거랑 똑같을까? 이 정도로 멋있을까? 혹시 다른 색깔이 들어있진 않을까? 살짝 뜯어보고 싶죠? 그래서 비닐실을 살짝 뜯어보고 안 보이면 살짝 덮어놓고 끼워놓고 자기 장바구니에는 제일 뒤에 있는 색을 싹 꺼내놓죠.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하는 탐색 본능이에요. 디자이너가 그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디자인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불량 상품 패키지가 나오니까 다시 반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보실까요? 자, 지금 이런 마우스 패드에 마우스 올려져 있고요. 패키지가 이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쓰면은 이렇게 멋있게 정말 마음에 들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하죠. 위에 있는 마우스 보시면 좀 특이하게 쥐는 버티컬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쥐는 법이 달라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사진에 얘도 있지만 손을 넣어서 한번 넣어보게끔 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이런 것이 굿 디자인입니다. 굿 디자인 마크 붙어 있는 것 중에 아름답고 이쁘다고 꼭 다가 아닙니다. 저렇게 정말 지식이 기반이 된 지혜로운 디자인이 굿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요. 할머니가 아주 이쁘게 그 화장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고령자에게서 나타나는 노화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그 질환을 예방하는 데는요. 화장이 또 요법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인데요. 할머니를 대상으로다가 화장 교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할머니는 아니지만은 숙녀분이 마스카라라고 하나요? 여성 그 눈 화장을 굉장히 세밀하게 하죠. 전 뭐 저 화장을 해본 경우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눈가에 하는 화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작업일 거란 예상이 돼요. 거울에 바짝 봐야 될 것이고 화내야 될 것이고요. 천천히 정성들여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림자분들은 저시력 많죠. 그래서 돋보기를 끼는 경우가 많아요. 돋보기 끼면 어떻게 눈 화장하죠? 그래서 삐뚤삐뚤한 할머니, 잘 안 보니까 진하게 자꾸 칠하는 할머니, 이런 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추측입니다. 이 사진 보실까요? 필요한 렌즈, 필요한 눈 쪽을 내리거나 돌려서 쓰거나 하는 화장용 안경이에요. 자, 이거는요, 아마 할머니가 아이디어를 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디자이너가 적어도 나 혼자 만들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이라면은 어떤 면에서 불편을 느낄까 유심히 배려하고 관찰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사소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남겨진 맥락은 굉장히 인간답고 배려한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해수욕장에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발을 담그고 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해수욕장을 갈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예. 모래사장은 저 휠체어 바퀴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막 들어서 수고스럽게 발이라도 담그시라고 옮겨놨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옆에 보시는 휠체어는요, 미국에서 비치 휠체어라고 부르는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도 이렇게 주행할 수 있는 바퀴 구조를 다룬 휠체어인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대한민국 제1의 해양 도시인데 아직 한 대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편적 복지 어떤 관광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밑에 보시는 다양한 사용자들인데요. 일명 교통약자로 하죠. 지팡이 짚으신 분, 또는 이동 보조기기를 짚으신 분, 휠체어를 타시는 분, 그런 경우는 장애인은 아닙니다만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는 일시적인 불편이지만 임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스커트 차림에 하이힐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닷가 갔습니다. 비수기 때도 좋고요. 모래사장 갈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이렇게 접근로로 설치해주면은 최대한 해수욕에 좀 가깝게 느낌을 가져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같이 프로젝트 했던 조그만 결과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개요는요. 교통약자, 저기 앉아 계신 그 휠체어 탄 여자분이 왼쪽에 들고 있는 지도인데요. 이 사람이 집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그 해운대 해수욕장 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 안내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가기까지는 공공교통수단인 지하철역과 해운대 지하철역과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에서 접근하고요. 그 가운데는 관광 어트랙션도 구경하면서 또 관광지 가면 어떤 행동합니까? 먹고 싶죠. 또 기념품도 사고 싶죠. 또 체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의 거점들이 연속성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 매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는데요. 현장 조사를 가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차량 통행이나 뭐 리어커 같은 통행을 막도록 몰라들어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휠체어 탄 우리 그 참여 연구원들 모니터 위원들과 같이 가보니까 통행할 수가 없게끔 저렇게 마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도도 저런 전동 휠체어까지도 극복하기 힘든 높이여서 할 수 없이 차도로 나가서 다시 돌아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끔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소 앞에 램프를 설치해놨는데 관련법에 설치했지만 혼자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꿈도 못 꾸고 갔다 문 열다 다시 뒤로 떨어질 판이고요. 또 마지막 끝에 다른 교통 편의시설 때문에 이동에 또 장애물이 되고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도시 장애들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런 것을 가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도를 만드는데 경로 선정 조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접근 가능해야 돼. 일단 접근 가능할 것.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 가장 짧은 구간일 것. 세 번째는 이왕 관광지에 산책을 나갔으니까 경관성도 고려할 것.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동 편리 경로 안내도인데요. 색채는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하게 많이 그려져 있고요. 특이사항은요. 이렇게 범례를 보시면은 다닐 수 있는 길 없는 길 마킹해 줬습니다. 공사 중이라든지 단차가 있다든지 인도 경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원만하다, 주의를 요한다, 곤란하다. 특히
교통약자인 당사자가 판단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주요 요소 지점에는 사진을 첨부시켰습니다. 뒷면입니다. 뒷면은 이제 접는 지도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숙박시설에 편의시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지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시인성입니다. 보시는 원본과 같은 앞에 지도인데요.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정록 색각상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직접 어떻게 찍었냐면요. 뽀샵 있죠. 포토샵, 또 일러스트레이터. 거기에 저런 정록 색각 장애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실제 그냥 대량 인쇄하시기 전에 전환시켜서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된 종이 말고도 컴퓨터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려고 싶은 경우도 있죠. 집에 컬러 프린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흑백으로 인쇄했을 경우 시인성이 문제가 없을까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서 팩스로 전송받은 상태는 얼마나 원본과 차이가 있을까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피드백 시켜서 보완한 것이 바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력할 걸 대비해서 A3 사이즈, A4 사이즈를 나눠서 컴퓨터에 올려놨습니다. 짧은 시간 얼마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